이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합니다. 자, 변압계의 기능이 뭐라고 했었죠? 변압계의 기능이 무엇이라고 했었죠? 전압만 바꾸는 것이다. 전압만 바꾼다. 자, 어떤 원리로? 전자기 유도 현상. 자, 그리고 어떤 전류를 사용해야 한다? 교류. 자, 전력을 구하는 방법은 전압 곱하기 전류였다. 자, 이 관계식에서 전류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한다면 전류는 전력을 전압으로 나눈 값과 같다. 자, 요 내용을 배웠고요. 자, 추가적으로 들어갑니다. 옴의 법칙이죠. 전압과 전류 그리고 저항의 관계. 전압이란 건 전류와 저항의 곱으로 나타낸다. 자, 그 다음에 소비 전력 개념이 또 등장합니다. 자, 소비 전력은 어떻게 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 이 옴의 법칙에서 아까 전력은 V 곱하기 I였다. 근데 옴의 법칙에서 V는 IR과 같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V 대신에 IR로 바꾸면 I 제곱 R로 이렇게 바뀌죠. 자, 그리고 우리가 소비 전력 그리고 손실 전력에 있어서 다루는 내용은 I 제곱 R로 확인한다. 이것을 갖고 문제를 이제 풀어봅니다. 자, 1차 코일 가문수와 2차 코일 가문수가 1대2 관계를 갖습니다. 그럼 전압도 1대2 하지만 전류는 2대1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전압이 V다 라고 나왔죠. 그럼 2차 코일은 2V가 되겠군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질문 들어갈게요. 2차 코일에 유도되는 전압을 V2라고 하자 확인해 본 결과 2V다.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되는가 라고 했을 때 여기 전류가 제시되어 있지 않죠? 그러나 저항이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러면 옴의 법칙을 이용해서 풀어보면 되는 거죠. 그죠? 전압은 뭐 곱하기 뭐다? 전류 곱하기 저항이다. 근데 전류를 모른다라고 했으니까 전류에 대해서 다시 쓰면 전압을 저항으로 나눈 것과 같다. 그래서 R분의 V가 2V가 되겠군. 이렇게 구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2V 그리고 내가 구하고자 하는 전류는 R분의 2V. 정답이 4번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까요? 가문수의 비가 몇 대면 1대2다 라고 나왔군요. 자, 그럼 그림상에서 1차 코일에 100V 라고 하면 2차 코일은 200V가 되겠군요. 자, 그리고 저항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전압이 200V이고 저항이 100Ohm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이를 통해서 전류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이때 구할 수 있는 전류는 2A다. 자, 가문수의 비가 1대2니까 전압의 비도 1대2. 하지만 전류의 비는 2대1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는 4A가 흐르게 되겠죠. 자, 이를 갖고 보기 풀어봅니다. 2차 코일 전압은 200V다. 확인을 했죠. 맞네요. 자, 2차 코일에 연결된 저항의 소비 전력은 얼마다? 라고 묻죠. 자, 소비 전력은 어떻게 구한다? I 제곱 R로 구한다. 따라서 전류가 2A니까 제곱을 하면 4. 그 다음에 저항이 100. 그러므로 내가 구하고자 하는 소비 전력은 얼마다? 400W.
확인해 본 결과 다르군요. 틀립니다. 자, 2차 코일에 연결된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확인해 보았듯이 2A가 알고 있고, 자, 지문에선 1A라고 나왔으니까 틀렸네요. 자,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자, 그림상에서 감은 횟수가 이렇게 주어집니다. 몇 대 몇? 1대 3이다 라고 나와 있군요. 자, 그리고 1대 3이다. 1차 코일에 공급한 전력이 P0다 라고 나왔죠. 그럼 1차 코일에 P0라면 2차 코일도 P0다. 그리고 2차 코일에 유도된 전압이 V다 라고 나왔군요. V다. 그런데 질문은 전류를 묻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주어진 조건은 전력 그리고 전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은 전력은 어떻게 구한다? 소비 전력을 묻는 게 아니에요. 공급 전력이죠. 자, 따라서 전력은 전류 곱하기 뭐다? 전압이다. 근데 내가 전류를 알고 싶어요. 그러면 전류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되는 것이죠. 그럼 전류란 건 전력을 전압으로 나눈 것이다 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결국은 V분의 P0가 되겠죠. 따라서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는 V0분의 P0다. 그러면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다? 그러면 이 B를 갖고 확인하면 되는 것이죠. 가문수의 B가 1대 3, 그럼 전압의 B도 1대 3. 하지만 전류의 B는 반대로 3대 1이 되어야 하니까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V분의 P0라면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는 V분의 3P0가 된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군요. 30번 볼까요? 자, 가운수가 정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죠. 죄송합니다. 자, 2차 코일에는 저항이 15입니다. 그 다음에 저항에 걸린 전압은 V2다. 그리고 V1의 값은 110V, V2는 220V. 제시되어 있군요. 따라서 전압의 B가 몇 대 몇? 1대 2다라는 거 확인이 가능하죠. 그럼 요 가문수도 마찬가지로 1대 2가 되어야 하니까 N1은 250번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그럼 220V고요. 자, 그렇다면 이걸 갖고 보기를 확인해 볼게요. 자, 첫 번째 N1은 250이다. 확인했었죠. 자, 저항에서 소비되는 전력이라고 나왔죠. 어디에서? 저항에서 소비되는 전력을 묻게 된다면 I제곱 R로 해결한다. 근데 지금 주어진 조건상에서 I 값이 얼마인지 나와 있지 않다. 그러면 전압과 저항을 이용해서 ohm의 법칙을 갖고 해결해 보면 되는 것이죠. 따라서 I는 저항분의 전압으로 구하면 되는 거니까 결국 22A가 흐르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소비 전력을 구할 수가 있겠군요. 22의 제곱에다가 저항 10을 곱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얼마가 될까요? 그러면 22에다가 20을 곱하면 440이죠. 또한 22에다 2를 곱하면 얼마죠? 다시 22에다가 20을 곱하면 440, 22에다 2를 곱하면 44, 2를 더하면 484가 되고 거기다 또 10을 곱하니까 4840 와트가 되겠군요. 따서 옳은 내용이군요. 자,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44A다라고 나와 있죠.
자, 확인해 볼게요. 전압의 B가 1대 2다. 그럼 반대로 전류의 B는 2대 1이다 라는 거 배웠고,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22A다. 그럼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가 되어야 된다? 44A가 되어야 된다. 따라서 디귿도 맞는 문장이군요.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31번 또 같이 해볼까요? 주어진 조건을 확인해 본 결과 가문수가 1대 4다 라고 나왔죠. 자, 따라서 1차 코일의 전압이 50V다. 그럼 2차 코일의 전압은 200V다 가 되는 것이고, 자, 전압이 200V 주어져 있고 저항이 200Ohm이다. 그럼 전류는 얼마가 될까요? 나누는 것이죠. 따라서 전류는 1A가 된다. 자, 다시 가문수의 B가 1대 4다. 그럼 전압의 B는 1대 4. 반대로 전류의 B는 4대 1이 되어야 하니까 2차 코일에 흐른 전류가 1A라면 1차 코일에 흐른 전류는 바로 4A가 되겠죠. 자, 질문 들어갑니다. 자, 1차 코일에 흐른 전류의 세기를 묻네요. 구했죠.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2번 같이 해볼까요? 자, 가문수가 1대 2예요. 그럼 전압의 B도 당연히 1대 2가 되어야 하므로 2차 코일에 걸린 전압은 220V다. 이렇게 바로 해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것 갖고 보기를 바로 들어갑니다. 1차 코일에 2A가 흐른다. 그러면 2차 코일에는요,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가문수가 1대 2예요. 전압의 B는 1대 2. 하지만 반대로 전류의 B는 몇 대 몇? 2대 1이 되는 거죠. 따라서 1차 코일에 2A가 흐른다라고 하면 2대 1의 관계를 만족해야 하니까 2차 코일에는 당연히 1A가 흐를 수밖에 없는 거죠. 맞는 내용이군요. 자, 2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은 220V다. 확인해 보았죠? 맞죠? 자, 2차 코일에서 측정되는 전류값은 어떻게 구한다? 전압이 220V다. 그리고 저항이 R이다. 그럼 전류는 전압을 저항으로 나눈 값과 같은 거니까 R분의 220이 돼야 되니까 이것은 틀렸네요. 자, 1차 코일에 2A가 흐를 때 2차 코일에 유도되는 전력은 220W다. 자, 정확히 읽어볼게요. 코일에 유도되는 전력입니다. 그래서 I 제곱 R이 아니에요. I 제곱 R은 다시 이쪽으로 가서 저항에서 소비되는 전력은 I 제곱 R로 구하지만 코일에 유도되는 전력은 I 제곱 R로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1차 코일에 2A가 흐른다라고 제시를 해줬죠. 그러면 요거 갖고 전력을 구하세요 라는 내용이에요. 꼭 구분을 잘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1차 코일에 공급되는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로 계산한다라고 했으니까 220W가 되는 걸 확인은 가능하죠. 자, 1차 코일에 공급되는 전력과 2차 코일에서 유도되는 전력은 항상 어떻다? 같다라고 했으니까 이때도 220W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확인해 보니까 맞죠? 따라서 정답은 기역, 니은, 리을이 되니까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 거 해볼까요? 자, 가문수가 제시되어 있어요. 100회, 200회. 그럼 1대 2죠. 그럼 전압의 B도 1대 2가 되어야 되니까 100V다. 그럼 이쪽은 200V다. 자, 그리고 전기기구에서 흐르는 전류를 구하고 싶다라고 했으니까 200V를 50ohm으로 나누면 4A구나. 자, 그러면 다시 가문 횟수의 B가 1대 2면 전압의 B는 1대 2. 하지만 반대로 전류의 B는 2대 1이 되어야 되니까 2차 코일에 흐른 전류가 4A라면 1차 코일에 흐른 전류는 8A가 되어야 되겠죠.
자, 이 내용을 갖고 풀어봅니다. 기억부터 뒤까지 확인해 볼게요. 자,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몇 암페어? 8암페어 확인했었죠. 자, 2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의 크기는 200V다 확인했죠. 맞네요. 자, 1차 코일의 전력과 2차 코일의 전력은 항상 어떻다? 같다. 자, 이것도 맞는 내용이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34번 한번 해결해 볼게요. 자, 그림은 전압이 V1인 전원에 연결된 V1이래요. 자, 1차 코일과 2차 코일 가문수가 각각 N1, N2이고 저항 아래에 흐른 전류의 세기를 살펴봅시다 라고 했더니 전류의 세기는 뭐 어떻게 구한다고요? 전압을 뭐로 나눈다? 저항으로 나눈다 라고 했는데 제시된 조건을 보니까 R분의 2V1이다 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전압이 얼마다? 2V1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저항이 R이니까. 그럼 다시 비교를 해볼게요. 1차 코일의 전압은 V1, 2차 코일의 전압은 2V1. 비교해보면 1대2의 관계를 갖는구나. 그럼 감은 횟수도 1대2가 돼야 되는구나. 이 내용을 갖고 또 문제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 N1에다가 2를 곱하면 N2와 같다. 맞죠. 1대2의 관계를 갖는 거니까 따라서 맞구나. 자, 니은도 살펴봅니다. 1차 코일에 흐른 전류의 세기는 2차 코일의 몇 배다? 2배다? 확인해 볼게요. 자, 가문수가 1대2란 걸 확인했으니까 전류의 비는 반대로 몇 대 몇? 2대1이 돼야 되는 거죠. 따라서 1차 코일에 흐른 전류가 2차 코일에 흐른 전류의 2배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옳은 내용입니다. 자, 공급되는 전력은 4R분의 V1 제곱이다. 자, 그러면 공급 전력이니까 자, 공급 전력이란 것은 항상 전압과 전류의 곱이다 라고 했죠. 그러므로 전압이 2V1인 거 확인을 했었고 그 다음에 전류는 이렇게 나와 있었죠. 따라서 R분의 2V1이다. 계산을 해보면 R분의 4V1 제곱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옳은 내용이죠. 그러므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35번을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가는 검유계에 연결되어 정지해 있는 코일에 자석을 멀리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것을 살펴보았더니 전자기 유도 현상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림을 확인하면 S극이 도망가죠. 그렇죠? 그러면 요 코일에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전류가 흐르게 됨으로 인해서 자기장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만들어진 자기장은 요 S극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당겨야 하는 거예요. 가지마. 나와 항상 같이 있어 라는 마인드로 접근을 하면 됩니다. 따라서 S극을 당겨야 하니까 여기에 N극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쪽은 무슨 극이 만들어질까? S극이 만들어지겠죠. 확인되었죠? 자, 그러면 이제 오른손을 갖고 확인해 보면 되는 것이죠.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은 N극을 가리킨 거니까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죠? 손가락이야, 4개 손가락. 웃지 마. 자, 그러므로 전류의 방향은 이렇게 가게 되는구나.
따라서 전류의 방향은 B에서 검유계를 통해서 A로 간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기에서 기억은 명확한 문장이 아닙니다. 잘못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올바르게 표현하게 된다면 항상 B에서 검유계 G를 통해서 A로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쨌건 A에서 B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렇게도 가능하고 이렇게도 가능한 거니까 명확한 내용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일단 틀렸다고 할게요. 자, 그 다음 니은 그림 가와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경우는 N극을 가까이 하는 경우다. 자, 경우를 바꿨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와 똑같은 방법을 한번 해볼까요? N극이 쳐들어옵니다. 이렇게 가까이 오면 너무 왔어, 오지마, 더 이상 오지마. 도망갈 땐 너무 갔어, 가지마, 붙잡고. 자, 가까이 옵니다. 너무 가까이 오지마, 밀어냅니다. 따라서 이번엔 N극이 가까이 오는 경우에는 밀어내야 하니까 여기 마찬가지로 N극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S극이 도망갈 때 당겨야 하니까 N극이 만들어지듯이 N극이 가까이 오게 되면 밀어내기 위해서 N극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어때요? 똑같은 N극을 만드는 경우죠. 따라서 전류가 흐르는 경우는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경우는 N극을 가까이 하는 경우다. 이거 맞는 내용입니다. 자, 그림 나에서 V1이 220이면 V2는 110이다 라고 나왔는데, 자, 확인해 볼게요. 자, 조건이 뭐가 있죠? 조건이 뭐가 있는지 확인이 안 되네요. 그죠? 자, 대신에 감은 이 그림만으로 유추를 해보면 2차 코일의 감음 횟수가 더 많죠. 그러면 전압은 더 커지겠죠. 그런데 V1이 220이면 V2는 110이다. 당연히 틀린 내용이죠. 따라서 이 그림에서 정확히 옳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은 니은밖에 없군요. 자, 36번 들어가 볼게요. 자, 가부터 라까지 전력이 같은 것끼리 옳게 짝지은 것은 이라고 나왔네요. 자, 확인해 봅니다. 어떤 조건이 주어졌는지. 이 문제는 약간 번외적인 문제인데 다양한 경우를 다룬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변압기만을 다루는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경우에 전력을 구하는 방법이니까 이때는 P는 VI다 라는 공식을 변형을 해서 옴의 법칙에 의해서 V는 IR이다. 그러면 IR 곱하기 I니까 I 제곱 R로 표현이 가능한 것이죠. 또 변형을 해볼까요? I는 R분의 V죠. 따라서 V 곱하기 R분의 V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R분의 V 제곱으로도 변형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요 세 가지 내용을 확인하는 문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가부터 들어갈게요. 전압과 전류가 주어져 있죠. 그럼 이 방법으로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400mA는 암페어로 바꿔야 한다는 점을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10 곱하기 0.4로 계산을 하셔야 해요. 그러므로 계산을 해보면 4W가 나옵니다. 자, 두 번째 조건은요. 저항과 전류가 주었네요. 저항과 전류가 주어지면 이 공식을 이용해서 푸세요가 되는 거니까. 자, 이때는 2의 전류를 제곱하니까 4. 저항은 100이죠. 따라서 400W가 나오게 됩니다. 자, 세 번째 경우에는 저항과 전압이 주어져 있으니까 이 마지막 공식을 이용해서 푸세요가 되는 거죠.
자, 이 경우라면 저항으로 나누는 것이죠. 무엇을? 전압의 제곱을. 그럼 전압이 40이니까 제곱을 하면 1600이 되겠군. 그러므로 4W가 나오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요. 전격 전압과 전력이 각각 3V 10W인 제품에 전격 전압이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 전력이 나와 있습니다 라고 하면 전격 전압이란 건 뭐다? 공급 전압이다. 그럼 이걸 통해서 전류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럼 전류가 얼마가 흐른다? 3분의 10A가 흐른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자, 그래서 소비 전력을 구하세요. 그러므로 전류 나와 있고 전압이 나와 있죠. 그래서 전류 I 제곱 R이 됩니다. VI죠. VI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나와 있으니까. 자, 따라서 3V에다가 내가 구한 전류 3분의 10. 따라서 찍찍 하면 10W. 자, 이렇게 10W가 다시 나오는군요. 하긴 전격 전압 이 걸리면 소비 전력, 공급 전력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옳게 짝지은 건 뭐죠? 4W가 두 개가 나온 걸 확인 가능하죠. 따라서 정답은 가와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군요. 자, 37번 들어갑니다. 전격 전압이 제시되어 있고 소비 전력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전격 전압이 200V. 그럼 소비 전력은 400W. 그럼 전류는 얼마가 될 수 있을까? 2A가 되겠죠. 자, 그럼 다시 전압이 얼마다? 200V다라는 거 확인이 가능하고, 그럼 이것을 통해서 그렇다면 이 헤어드라이기에 들어있는 저항은 얼마인가? 그럼 저항은 전압을 전류로 나눈 것이니까 100Ohm이다라는 거 확인이 가능한 것이죠. 이렇게 유출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갖고 보기를 한번 풀어볼게요. 이 헤어드라이의 저항은 100Ohm이다. 맞는 내용이죠. 자, 전격 전압에 연결을 하면 2A의 전류가 흐른다 확인했었죠. 그런데 이 헤어드라이어를 100V의 전압에 연결하면 어떻게 될까요?가 나오죠. 자, 200V가 아니라 얼마? 100V 전압을 100V를 제시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묻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전압이 100V입니다. 하지만 저항은 변함이 없는 것이죠. 확인되셨죠? 자, 따라서 전압과 저항이 주어졌고 지금은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무슨 전력? 소비 전력이다. 그죠? 소비 전력은 뭐로 구한다? I 제곱 R로 구한다. 자, 따라서 100V에 100Ohm이라면 전류는 얼마가 흐를까요? 저항분의 전압이니까 1A가 흐르겠죠. 따라서 1 곱하기 저항 100. 그러므로 100W의 전력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얼마큼의 전력을 사용해야 되는데 400을 해야 되는데 100밖에는 사용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헤어드라이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디귿은 틀린 내용이군요. 그러므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문제는 여기까지 해결을 하고 또 다음 시간에 같이 풀어보도록